네, 절대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투자 전문가님 김정수.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양보다는 질을 따져야 하는 주식시장이다. 양보다는 질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의 규모, 매출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높다고 해서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시각을 이제는 버려야 되고 어떻게 버느냐, 뭘로 버느냐, 시대 흐름의 승자인 영역에서 버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기업의 좀 양보다는 질을 봐야 되는 시대로 이제 우리는 좀 접어들었다. 3,300에서는 요 자리가, 이런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특히나 더 그렇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들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거 관련되어서는 잠깐 우리가 재무제표를 네.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그래도 확대하거나 뭐 유튜브 확대하면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로 하니까 불평불만 갖지 마시고 시청자분들은 눈 크게 뜨신 다음에 보세요. 아셨죠? 요거랑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 나오는데요. 요걸로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카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를 좀 보면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졌죠. 근데 이제 카카오의 올해 이익 컨세는 매출액은 5조 6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은 7,867억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13.8%입니다. 그러니까 버는 금액은 올해 매출은 5조 6천억. 크기죠. 규모죠, 규모. 영업이익은 7,800억. 영업이익률은 13%예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시가총액이 적다고 했습니다. 근데 매출도 보면 6조 5천억이죠.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더 커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3천억입니다. 훨씬 더 크죠. 영업이익률은 20%예요. 아까 13.8%였죠.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훨씬 더 높은 시총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익의 규모를 보면 네이버가 훨씬 더 높게 나오죠. 근데 정작 주가는 카카오가 훨씬 더 높게 거래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번에 바뀐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PER이라는 개념, PSI라는 개념, 이런 거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3,300에서는 인정을 하고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갔구나, 완전히 넘어갔구나. 그러면 모바일에서 승자 쪽으로 밸류를 더 쳐줘야지 이렇게 이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모가 아닌 양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양이 아니라 규모를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이 20조가 높습니다. 20조가 높은데 지금 보면 매출이 2조 4천억 정도 잡혀 있어요. 셀트리온이 영업이익은 1조 정도 나오고요. 영업이익률은 42.9%입니다. 굉장히 높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이익의 양이 아니라 규모를 보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매출액은 1조 4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4,200억. 셀트리온보다 훨씬 더 적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29.68%. 아까 40%대가 넘었죠. 셀트리온은. 그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보다 20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삼성그룹에 대한 프리미엄 요거만 가지고선 설명이 안 되고 셀트리온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있는 이 CMO에 대한 이 크기 요거에 대한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시장에서. 즉 시장에서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지금 버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급변했고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는데 과거로는 이제 다시 못 갈 것 같으니까 이 구조적인 변화에서 승자가 되는 섹터 쪽에 대해서만 프리미엄을 주겠다. 요걸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5G도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IT 반도체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OLED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도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화학, 철강, 조선도 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지금 주식 구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이오 제약 쪽에서의 코로나19 전에 우리가 이제 유전자 실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DNA가 제일 먼저 있었고요. 백신하게 되면 아데노베이러스, 세포 배양에서 6개월 이상 됐던 거예요. 이게 지금 뭘로 넘어갔죠? mRNA죠. 이걸 지금 대체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이오 제약 관련된 호재가 나오더라도 똑같은 바이오 제약 관련된 긍정적인 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넥신의 이 반등폭은 이렇게 그 제한적인데 8%대에서 한 뭐 2% 잠깐 호재가 나오더라도 이 정도인데 mRNA 관련된 어떤 그 재료가 나오면 맛만 보면 이렇게 상한가도 보내버린다 이겁니다. 똑같은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동시에 그 기업에 대해서 호재를 터뜨렸는데 이 호재가 어느 쪽에서 질적으로 나오고 있느냐. 그리고 뭐 휴원수 글로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위탁 생산 관련된 내용으로 뭐 러시아 백신 관련 되게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이 CMO와 관련된 부분이 살아남은 승자 쪽. 그죠? 러시아 백신도 지금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에서 똑같은 호재를 던져줬는데 이 승자 쪽, 패러다임의 승자 쪽에 대해서 베팅 자금들이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려고 하더라. 이게 포인트거든요. 5G도 비슷합니다. 5G도 우리가 5G의 이 시세가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맨 처음 이제 시세가 터졌던 거는 2019년도 4월 달에 제일 처음부터 5G가 본격적인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2021년도 6월 말이니까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5G와 관련된 뭐 전방 업체들에 대한 어떤 투자 발표, 어떤 이런 거는 이제 식상해졌다 이거죠. 이슈가 식상해졌다 이거예요. 이슈가 식상해졌다. 그래서 뭐 버라이즌 관련된 작년도 발주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삼성이 의미 있는 규모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반응을 했지만 이후에 이제 버라이즌이 투자를 한다거나 뭐 다른 업체들 뭐 유럽에서 발주 이런 게 식상해졌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5G 내에서 예상했던 수준에서의 어떤 재료니까. 그래서 여기에 좀 신선도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더해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20년 동안 청순한 역할만 했던 여배우가 청순한 역할로 또 영화를 만들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 이거예요. 기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악녀로 바뀐다거나 뭔가 사이코 같은 행동을 하는 뭐 영화를 만든다거나 이랬었을 때 연기 병신에 성공하면서 다시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뭐 영화 배우 이제 전도연 씨 같은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신선함을 더해질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을 찾은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지금 주시장을 우리가 해석하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종목이 되게 많이 저는 구분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투자 포인트와 관련된 한 줄 키워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양보다는 질을 따져야 하는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좀 한 겁니다. 네.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이 투자자분들께 그리고 저한테 나눠보세요. 어떤 게 양보다 질에 해당되는 종목인지 나눠보라고 시키면 저는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님이 좀 구분을 하는 팁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이미 좀 골라놓으신 게 있다면 살짝 공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알려주세요. 네, 그 부분 관련된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 생각의 뿌리거든요. 생각의 근본. 거치장을 아무리 화려하게 하게 되면 올라가는 주식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그건 이제 오래 못 가고요. 생명의 근원이 짧고 본질적인 거로 사람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종목을 고르든 뭐를 했었을 때 이게 튼튼하게 가는 겁니다. 사람이 그 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내면을 갖춰야지 그 사람이 본 모습이 멋있어지는 거잖아요. 돈만 많다고 거치장만 하더라도 속이 별거 없으면은 그거 그냥 양아치나 뭐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식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올라갈 거 다 뿌릴 수 있어요. 해보세요. 그건 돈은 못 벌어요. 본질적인 사고방식을 다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심 키워드를 잡는 과정이 되게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양보다는 질을 따져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다 주식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눠보면 된다.
mRNA와 mRNA 아닌 걸 나눠보면 되죠. 그죠? 그리고 5G 같은 경우도 5G만 있는 게 아니라 모멘텀이 하나 더해지거나 아니면 6G 쪽으로 연계될 수 있는 걸 하면 더해지는 거고. 예를 들어보면 기존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종목군하고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5G 가운데에서는 전력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하나 더 있는 RFHC나 그 다음에 RF 머티리얼 이런 애들이 반응 속도가 좀 더 빨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똑같은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리고 요번에 5G는 실적은 다 박살났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실적 회복 속도가 빨리 나오려면 기존에 북미 쪽 관련된 포인트가 있었다면 일본 쪽을 잡혀야 되는 이노와이어 같은 업체들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뭐가 붙어야 되는 거냐면 삼성 같은 경우가 여태까지 이제 정부의 좀 눈치를 좀 보면서 전면을 등장을 못해서 해외 발주만 받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안 하던 행동을 많이 합니다. 지금 5G 활성화 정책 관련돼서 정부가 초고 고주파도 주고 4.7K가 동시 공급을 해주는 데 있어서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들의 입장에선 굳이 빨리 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2분기에는 실적이 별로니까. 그러니까 삼성의 움직임을 주목하는 거죠. 삼성과 연계해서 조금 더 실적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업체가 뭐가 있을까. 그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똑같은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서지시스템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에는 더 반등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포인트가 잡히는 거고요.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우리가 이 시세가 터졌었던 거는 이노와이어 관련된 시세가 먼저 났었을 때처럼 모멘텀이 먼저 붙은 거잖아요. 시장에 관심을 끌 수 있으면 모더나 붙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 기술 이전이 아니니까 이제 다시 횡보하는 흐름인데 이 위탁 생산과 관련된 업체들 쪽으로 추르면 될 거라 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에이스팜이나 이런 업체들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종목에 대한 힌트도 어느 정도 좀 주셨네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죠. 그때 좀 더 자세한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